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서 승진도 많이 했어요. 승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일장님하고 잘 지내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이게 성격이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실장님이 결국에는 그 우리 그 바지 사장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서 엄청 싸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장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제 그 실장님이 퇴사를 하고, 저는 그 실장님이 이제 퇴사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네, 잘 가셔라. 그리고 뭐 저는 뭐 이렇게 크게 그 회사를 옮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 팀장 자리의 공고가 채용 사이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충격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이게 그 나름 셀럽이 운영하던 회사였고, 우리 우리 대표님의 친구분도 그냥 친구가 사장님이어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뭐였냐면, 이 두 분은 회사 생활을 해본 분들이 아닌 거예요. 네. 두 분 다 회사 생활을 해본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구조도 없고 막 이런 것도 없어서 참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회사에 직원이 출근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불러가지고 너 10시까지 집에 가라, 너 해고다, 뭐 이런 일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사이가 좋았던 실장님이 퇴사하니까 이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제 팀장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회사였으면 이제 저를 내보내고 싶으시면 뭐 여기 실장이 퇴사하기로 했으니 너도 이제 그냥 해고고 너도 다른 자리를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얘 없으면 업무가 당장은 안 돌아갈 것 같아. 근데 얘 팀장을 시키긴 싫어. 그래서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팀장 공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다른 직원들이 알려줘서 제가 안 거예요. 너 그만두냐, 뭐 오늘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너 그만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그만두는데 그랬는데, 그럼 이 공고 왜 올랐지 하고선 보니까 이제 그 공고. 네, 그래서 충격은 전혀 안 받았어요. 충격은 안 받고 이제 분노는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참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많은 회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출근한 직원 불러가지고 집에 가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네. 참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충격은 아니었지만 충격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맨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비겁한 사람이었던 게, 만약에 저였다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냈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쩡히 출근한 사람 붙잡고 그냥 너 오늘 오전까지 일하고 그냥 가라, 뭐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졌던 회사인데, 이 정도로 싫어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그 팀장,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팀장이 올 때까지 어떠한 한마디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안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렇게 싫었으면 나 같으면 그냥 앉혀놓고, 난 너가 싫으니까 너는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쓸모는 있는데 누군가 얘를 나 대신 누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말을 거역하는 놈이 그러니까 팀장이면 관리자급이죠. 그 관리자급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일은 그럭저럭 하니까 끌어는 내리고 대신 저한테 어떠한 설명도 안 하고 그 어색한 관계가 몇 달이 또 갔었어요. 아무튼 참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퇴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끓는 물 속 개구리. 네, 이거는 제가 첫 회사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회사에서도 그렇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뭐냐면 그 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거기에 안주를 한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감에 따라서 그 개구리도 그냥 따뜻하고 좋다라고 안심하다가 결국에는 끓는 물에 삶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그래서 회사 생활은 저는 항상 끓는 물 속 개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고, 처음 회사에서도 맨 처음엔 굉장히 회사에 만족하면서 살았고, 두 번째 이직한 회사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도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이직한 두 번째 회사도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내가 어쩌면은 조금 더 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 막 제 자리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따뜻하다고 안주하다가는 진짜 삶아지는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뭔가 쓸모라도 있으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해고까지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쓸모까지 없어지면 이거는 폐기 처분 1순위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 삶아지는 끓는 물 속 개구리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끝끝내 새로운 팀장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팀장을 뽑았고, 저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어요. 어떠한 설명도. 그것도 제가 그 사장님하고는 저도 얘기할 생각이 없고, 왜냐면 서로 그때는 너무 이제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한테 뭐 그런 설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고, 나도 그걸 아니까 그분한테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또 그 중간에서 또 어찌됐던 통보도 하고 이랬던 분이 계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이 됐죠. 네, 강등이 됐고, 근데 더 재밌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너분들, 대표님과 대표 그 바지 사장이 회사 생활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에 필요한 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좀 무모하게 사람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대체인을 뽑는데 그 대체인원들이 또 엉망진창이 항상. 왜냐면은 회사 생활을 해본 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의 끝은 자기가 속았다요. 자기가 속았다. 이 사람한테. 항상 직원 탓.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직원이 나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뽑았던 분들이 또 항상 또 해고당하고 항상 그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체로 온 팀장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저랑도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분이 대놓고 막 다른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싫어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고해야 될지 자기가 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분도 엉망진창. 심지어 출퇴근도 이분은 똑바로 못하는 분. 그래, 결국에는 그분이 또 그분이 해고가 됩니다. 네. 그분도 정말 하루아침에,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제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고 해고가 되죠. 저는 또 다시 팀장이 됩니다. 네. 다시 팀장이 됐는데, 저는 이미 한번 당해봤잖아요. 당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잠시나마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임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지만, 이게 끓으면서 개구리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퇴사 준비는 계속을 했습니다. 네, 퇴사 준비는 계속을 했고, 언제든 다시 벌어질 일이다. 지금은 또 아쉽다고 그 새로운 팀장 해고하고 저를 다시 팀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직원들 모르게, 임원들 모르게는 퇴사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또 그런 조건들은 뜯어내고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회사를 믿지 않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퇴사 준비는 계속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째, 결국 회사는 망하고 나는 회사를 나가야만 한다. 네. 요즘에 가끔 TV 보면, 유튜브나 TV 보면 나오시는 분인데, 뭐 결국 회사는 망하고 뭐 우리는 죽고 뭐 우리는 회사를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컨셉의 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결국 어떤 회사든 망할 거예요. 뭐 삼성전자라고 안 망하겠습니까? 언젠간 망할 거고, 그 망하기 전에 나는 어차피 회사를 나가야만 한다. 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어도 막 가끔 보면은 막 아들들이 막 반란 일으켜가지고 막 바보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라는 거는 주인이어도 나가야 되지만 주인이 아니면 어차피 결국 나가야 된다. 네. 임원이 되면 조금 더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저는 저희 그 사장님이 계셨죠. 그래서 네, 하지만 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저는 네, 그 회사 다닐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열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분의 존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과를 내고 무슨 결과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분이 계신 이상 저는 이제 그 같은 태양 아래 이제 두 개, 같은 하늘 아래군요. 같은 하늘에 두 개 태양이 없듯이 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여서 끓으면서 개구리고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장인으로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 회사를 내가 더 다닐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계속 다닐 수는 있겠죠. 몇 년 동안은. 근데 회사를 평생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로잖아요. 평생 다닌다는 건 제로잖아요. 공무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60살이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다닌다는 거는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은 회사를 더 다니는 게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못하는, 어차피 못하고, 어차피 확실하지가, 더 불확실하다는, 더 불확실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게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어디냐,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공무원이더라도. 공무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60살 이후에 연금 받으면 된다, 이런 컨셉이었는데, 공무원 연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살이면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회사 생활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결국에는 회사 다니는 게 더 리스크가 더 크고, 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데, 그 퇴사를 하려면 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월세가 월급 이상 나올 때까지는 퇴사하지 마라.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과연 저분들은 그거를 하고 진짜 퇴사했을까? 라는 생각 좀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언제 하는 거죠? 언제? 월세가 월급 이상 될 때까지는 퇴사하지 마라. 그 결국에는 되게 진입장벽을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되게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월세가 월급 이상 나오고 퇴사를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걸 언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월급 이상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금전적으로 되게 큰 비용이 드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목표 때문에 오히려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월세가 월급 이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돼서 안주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안주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뛰쳐나오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첫 회사를 그냥 무조건 그만두고 무작정 배낭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잘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스스로를 되게 불안해하고 채찍질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나오더라도 내가 무언가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낭여행을 다녀온 것도 정말 출발하기 전날까지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잘 왔다. 그리고 그동안의 내 걱정 자체가 되게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행 스케줄 자체를 거의 다 외워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뭐 하고 이 도시에는 어떻게 하고를 아예 암기를 해서 갔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를 거기서 못하니까 암기를 해서 갔는데, 이제 첫 입국을 영국에서 했는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제 내가 공부한 양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나라는 이제 내가 준비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준비한 게 없는데, 내가 루트도 이런 것도 안 찾아봤는데 막상 그냥 가보자 해서 그냥 갔더니 또 어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한 거에 상황이 나를 내몰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좀 믿기 시작했고,
저는 뭐 월세가 월급 이상 맞춰지지도 않고, 물론 이렇게 계산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저는 이제 퇴사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1년을 했죠. 근데 뭐 그때도 육아휴직을 할 때도 이제 뭐 그 조그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니 그걸 누가 받아주고, 얼마나 또 갖은 협박을 했겠어요. 뭐 너 돌아오면 네 자리 없고. 근데 뭐 그 내 자리 없는 거는 이미 다 각오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막 그 선택을 하고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동안 그래도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회사를 나는 무조건 나와야겠다, 난 무조건 퇴사가 목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죠. 부동산 투자를 했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내가 이 육아휴직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모았던 그 아파트의 자산들이 그래도 연봉의 한 40년치는 제가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40년치를 내가 버틸 수가 있는데, 그 40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는 않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가끔 1년에 몇 번씩만 좀 성과를 거두더라도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를 좀 믿게 됐고, 그래서 저는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세가 월급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이 설정한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이게 아니면 퇴사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스스로 짓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상황에 나를 스스로 내던지면 내가 뭔가라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굳이 물론 월세가 월급 이상 갖춰지면 좋겠죠. 그건 더 안정적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퇴사를 했고, 또 그런 자산에 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했고, 저는 제가 또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육아휴직을 했죠. 우선 제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광역시에 임장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트가 그때 한 10몇 개가 이제 경매에 쏟아져서, 거기 이제 호실들을 이제 모두 살펴보고 가격을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를 모두 폐차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썼었어요. 그때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 실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었음에도 보수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보수적으로 썼다가 그 아파트 모두 폐차했습니다. 모두 폐차. 그런데 이제 그 지방광역시 임장을 하고 집으로 올라오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이제 매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방 도시는 곁다리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광역시의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그걸 다 보고 올라오다가 그 지방에 있는 도시에 이 집도 한번 봐야겠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라오는 김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봤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유찰을 계속 하다가 결국 수의계약까지 가게 됐던 아파트였어요. 네.
그 수의 계약까지 갔던 아파트였는데, 저는 지방광역시에 임장했던 그 모두하는 아파트는 이제 폐차를 하고,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한 아파트를 제가 한번 봤다가 이제 봤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집 상태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고문에 큰 실수가 있었어요. 그 공고문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게, 이게 그 84 사이즈 이상의 아파트였는데, 그 84 사이즈 이상의 아파트다 보니까 그 공고문에 이제 입찰 가격 외에 이제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좀 보기에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아무도 입찰해서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가 그 공고문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이 공고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꼭 납부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그 답변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 그게 자기가 그냥 공고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올렸는데, 자기도 알고 보니 그렇게 올린 줄 몰랐고, 그 부가가치세를 10%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를 또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고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다면, 우선 첫 번째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이 지방광역시에 임장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는 이제 평일날 이제 그 아파트 내부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방광역시 임장을 하지 않았을 테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다면 올라오다가 그 김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러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네, 세 번째로, 그 아파트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의계약이 바뀐 것도 제가 회사 생활을 했으면 몰랐을 거고, 그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회사를 다녔으면. 근데 제가 지방광역시를 가게 된 이유, 그 지역의 아파트를 보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그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회사를 그때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수의 계약으로, 그 최저가로 제가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을 하면서도 되게 그때 좀 의아했어요. 과연 이게 내가 수익이 날까? 되게 불안하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10%의 안전마진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잃을 수 없는 투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 현재 큰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금액이 큰 수익이 나 있고, 제가 회사 다녔던 연봉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큰 수익이 난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안주하고 있었으면 그 물건을 잡을 수 있었을지, 절대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그 지방광역시에 임장을 가지도 못했을 거고요. 두 번째, 올라오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올라오는 김에 한번 보겠다지도 뭐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세 번째, 유찰이 됐고 그 담당자한테 귀찮게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함으로써 그 물건을 제가 잡을 수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연봉보다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파트를
회사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미래죠. 불안한 미래.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직장 생활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직장 생활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직장 생활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죠. 왜냐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 저도 쌓이고 노하우들이 생기는데, 이게 저는 이 투자는 제가 평생 할 거죠. 평생 하고 평생 활용하고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데, 직장 생활은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임원이 돼도 나와야 되고 공무원이어도 나와야 되고 내 사업이 아니면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은 오히려 직장 생활이 더 큰 리스크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너 이렇게 회사도 그만두고 그 리스크된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니 회사 생활은 어차피 끝까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더 리스크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이분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나는 평생 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분들이 더 잘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실로 마주하기를 싫어하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언젠가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다. 그리고 그거를 외면하고 싶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외면하다가 나중에 진짜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사람이 더 비참해지고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회사 밖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싶어 하죠. 모른 척. 모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 요렇게 하면 내가 회사 생활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더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요즘에 제가 역행자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문구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생각했던 문구 중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문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은 저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아까 그 지방의 소도시의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회사를 나옴으로써 자산과 경험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축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퇴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회사를 나와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월세가 월급 이상만큼 안 되면 퇴사하지 마라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 말 뭐 맞아요. 근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회사를 그냥 나옴에도
내가 뭐라도 할 놈이다라는 스스로의 믿음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 당장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퇴사를 하고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라. 그 회사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뭐 배달을 할지어도 다시 회사 생활로 돌아가도 늦지 않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시 안 되면 다시 돌아가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조건보다 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괜히 섣부르게 퇴사를 했다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회사 생활의 끝은 무조건 지금의 조건보다 못합니다. 이거는 100%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겠죠.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그 퇴사를 한 다음에 선택하는 그 내가 회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회사 생활의 끝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돼서 선택하는 회사는 무조건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의 조건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낮은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퇴사를 하는 게 왜 리스크가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먼저 선택을 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방 소도시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걸로 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걱정되는, 정말 내가 걱정이 너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퇴사를 해서 지금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은 언젠가는 지금 생활보다 무조건 못한 조건으로 다시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월급쟁이의 생활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계속 나이가 들 것이고,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점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차피 나는 지금의 조건보다는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더 열심히 퇴사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인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은 자이든 타이든 퇴사합니다.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내가 이 회사의 오너야. 오너인데 8, 90대도 회사 생활 못해요. 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 거여도 어찌됐든 퇴사를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의 조건이 보다 못 누리는 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 직장인 분들은. 근데 언젠가는 무조건 당신은 지금의 조건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언젠가는 무조건 퇴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퇴사를 선택을 했고, 그 퇴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퇴사를 선택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다. 그래서 많은 재테크 유튜버들이 뭐 얘기하는 월세가 준비되기 전에 뭐 퇴사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는 맞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배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리 굉장히 좀 길게 떠들었어요. 예, 제가 왜 퇴사를 했고, 그동안에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무조건 퇴사를 하세요. 무조건 퇴사를 하시고. 왜냐면 언젠가 당신은 퇴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젊었을 때 더 도전을 해보셔야 된다. 젊었을 때 도전해보시면 어찌됐든 돌아갈 길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퇴사를 선택함으로써 그 경험했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회사 생활 없이 여러분들이 주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냥 퇴사를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경험뿐만 아니라 계속 자산의 규모를 키우고 있죠. 계속 자산의 규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게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 퇴사를 한 다음에 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침몰하는 거죠. 당연히 침몰하는 거고, 정말 꾸준히 헤엄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그러면 회사 생활을 그만으로써 후회하는 점이 있느냐? 저는 단연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연락처를 잘 정리를 안 해요. 잘 정리를 안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막 검색을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무슨 분이었는지가 기억이 하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하고서 이제 문자를 눌러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팀원을 선발을 했죠. 선발을 했는데, 이제 채용을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저도 이제 상부에 그 컨펌과 이걸 다 받아서 면접도 진행하고, 채용 공고도 진행하고,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얘를 못 뽑겠다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얘 못 뽑아주겠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 며칠 날까지 출근을 하세요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분은 이제 본인이 이직이 결정돼서 이제 그 전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내가 언제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연락을 해서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 못 오게 됐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보냈던 문자가 이제 이분이 누구지라고 했는데 문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랬던 경험이에요. 제가 그때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참 그분이 막 쌍욕을 하는데, 쌍욕 들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그런 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한동안 제가 또 그 회사 생활에 대한 경험이 또 잊고지는 데가,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다시 생각해요. 제가 정말 퇴사를 잘했구나.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저는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것도 있죠. 당연히 힘든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계속 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이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에 대한 미련이 전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도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퇴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너는 네 인생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해요. 또 반면에 제 말을 듣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퇴사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리고 스스로를 잘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나 스스로 뭔가 해결점을 계속 찾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런 마인드만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퇴사를 한 다음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으실 거고 저 어렸을 때 이런 게 되게 이 말이 유행했어요. 그 미생대사였는데 회사 밖은 전쟁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현대사회의 노예죠. 회사원들을 묶어놓기 위한 정말 가스라이팅에 대한 문구인 것 같고 나와보니 먹고 살 게 되게 무궁무진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떠들었네요. 네. 오늘 제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오래 떠들어서 어찌됐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응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좋은 영상들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